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프로베니우스 방정식, 프로베니우스 미분 방정식인데 이것도 증명은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증명하는 거는 안 하고 그냥 설명으로 할 테니까 그런 증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해석적이다, 또 수렴 반경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결과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결과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하는 걸로 가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미분 방정식은 그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런 형태가 이제 프로베니우스의 미분 방정식 형태다. 그래서 x자승의 y의 2개 미분 플러스 x의 b의 x의 y의 1개 미분 플러스 c의 x의 y는 제로가 되는 이런 방정식 형태를 프로베니우스 방정식 형태라고 하고, 요거를 표준 형태로 변형을 한 게 양변을 x자승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방정식은 우리가 거듭제곱 미분 방정식 형태로 요거를 바꾸면은 y2의 2개 미분의 q의 p의 x의 y의 1개 미분의 q의 x의 y는 제로 형태잖아요. 그래서 요게 p고 요게 q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베니우스 방정식은 요 PQ가 해석적이지 않을 때 적용이 되는 해법이다. PQ가 해석적이지 않은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B나 C는 해석적일 경우에 프로베니우스 해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 정의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요 해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거듭제곱 형태의 해를 적용 그 형태가 아니라 거기다가 XR을 곱한 이런 XR을 곱한 거를 해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석 P나 Q가 해석적이지 않고 B나 C가 해석적일 경우에 그 해를 이렇게 가정한다라는 얘기. 그렇죠? 이렇게 가정한다. 근데 얘는 XR을 XM하고 이렇게 합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X의 M 플러스 R로. 이렇게 M 플러스 R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를 구해야 되는데 해를 가정했으니까 가정한 해를 이제 어, 가정한 해에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결정해서 대입해주면 그게 거듭제곱 해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결정되지 않은 게 뭐가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R 결정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A 결정되지 않았죠. X는 변수고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를 나타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앞에서 거듭제곱에서는 뭐를 결정했어요? A를 결정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R하고 A를 결정해서 대입해주면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R을 어떻게 구하고 A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해서 R을 결정하고 저렇게 해서 A를 결정하는구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거예요. 지금 R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R을 구하려면 이 가정한 방정식을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1개 미분하면 요 그대로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 m의 m 플러스 r의 a m의 m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요식이죠. 요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계 미분하면 이계 미분하면은 y의 이계 미분은 서메이션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r 곱하기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 am의 m 플러스 r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y 그 다음 y2 다시를 원식에다가 대입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 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대입을 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이 정리가 되는데 그거를 음, 여기서 B하고 C는 뭐예요? 거듭제곱 형태로 그러니까 해석적이라는 얘기는 거듭제곱 형태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고 미분 가능하면 맥로린 급수전개로 급수전개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제곱 형태로 요게 해석 B하고 C가 해석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또 C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y 다시 y2 다시 bx cx를 요 원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또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x자승에 y의 2 플라임 또 얘를 x의 y 플라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x 곱하기 b 곱하기 y 1개미고 그렇죠? 그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c 곱하기 y 그렇죠?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 x 자승은 얘하고 서로 상쇄가 되죠. x는 x의 1승은 마이너스 1하고 상쇄가 됐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 정리를 어, 해서 그 항을 이렇게 묶고 xr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죠. 이 xr을 그렇죠?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한 게 xr을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그 x 자승의 y의 이계 미분항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첫 번째 항 이렇게. 두 번째 항은 얘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요 식을 가지고 이제 R을 결정하고 A를 결정하는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에서. 그 식을 정리를 한 게 그 R을 결정하는 식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 책에서는 잘 설명이 상세하게는 안 나와가지고 그거를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그 설명을 어, 하게 되면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x 4승 y의 2개미분 플러스 x의 b의 x의 y의 1개미분 플러스 c의 x의 y는 제로다. 그렇죠? 그래서 다 대입을 해서 x 그거를 전개식을 다 대입을 해요. 그렇죠? 어, 그 y 그러니까 여기서 y는
y는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xam의 x의 m 플러스 r이잖아요. 그쵸? 음, 그러면 어, 얘를 전개하면 뭐가 돼요? 얘는 a의 제로, a의 제로에 x의 r. 그쵸? 두 번째 하면 얘는 x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세 번째까지만 써볼게요. a의 2의 x의 2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y의 1개미분은 얘는 뭐예요? r의 a0의 a0의 r의 a0의 x r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r 플러스 1의 a1의 x의 r 승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r 플러스 2의 a2의 x의 r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y의 2개미분 얘는 r의 r 마이너스 1의 a0의 x의 r 마이너스 2 플러스 r 플러스 1의 r의 a1의 x의 r 마이너스 1 플러스 r 플러스 2의 r 플러스 1의 a2의 r이 되겠죠. 그렇죠? x의 r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x의 r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B의 X는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B0의 플러스 B1의 X 플러스 B2의 X의 자승 이런 식으로 되고 CX는 C0의 C1의 X의 플러스 C2의 X 자승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요 원식에다가 대입을 해요. 요거를 원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x의 y 자승, x의 y 첫 번째 항을 x의 자승의 y의 2개 미분을 쓸 수가 그렇게 곱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x의 얘하고 x 자승하고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걔는 r에 x 자승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x의 r 마이너스 2승에서 마이너스 2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 그걸 정리한 걸 쓰면 r에 r 마이너스 1에 a 제로에 x의 r승이 되죠. 그렇죠? 또 두 번째 항은 뭐예요? r의 r 플러스 1에 a1의 x의 r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bx 곱하기 y의 1개 미분 그러니까
x 곱하기 b의 x의 y의 1개미분. 요 항은 x 곱하기 b0 플러스 b1x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한급.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y 다시는 r의 a0의 x의 r-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두 번째 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 c의 x의 y를 쓰게 되면 c는 c0 플러스 c1x 뭐 이렇게 무한급수가 되고 요거 곱하기 y는 a0의 x의 r승 플러스 a1의 x의 1 플러스 r의 무한급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전부 더해요. 전부 더해서 동료항끼리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R 개수가 들어가 있는 항들을 묶으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XR 개수가 들어가 있는 항들을 묶으면 R-1의 A0 플러스 R의 A0의 B0 플러스 A0의 C0 요 항이 남게 되는데 요게 그 제로가 돼야 되는 해가 되려면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A0가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A0로 묶을 수가 있죠. R-1에 R의 B0에 플러스 C0 요거에 A0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A0는 상수가 제로가 되면은 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 가로 안이 요 항등식이 제로가 돼야죠. 요 제로가 되는 방정식을 우리가 R을 결정하는 방정식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걸 우리가 지수 방정식 또는 결정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 이름은 뭐 개의치 않아도 아무튼 이런 특성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대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개의 근이 나오겠죠. R1, R2.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R1, R2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한 해가 y는 x의 r의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 해가 여기서 요거는 지금 결정이 된 거거든요. 요거는 요 방정식이 그렇죠. 그래서 그 방정식으로 r이 결정이 m도 이 방정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AM 항이 들어가 있는 특성 방정식이 이제 항등식이 돼서 그 조건에서 AM을 구할 수가 있다. 그거는 책에 좀 상세하게 나와요. AM이 이거를 AM을 구하는 식이 그거를 정리를 하면은 AM을 구하는 수식이 나오는데 그게 어, 그 문제를 푸는 중에 나올 텐데 아무튼 그걸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이제 R을 구하면은 R 구한 거를 가지고 가 그러니까 세 종류의 해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만족하느냐 하면은 어, R1, R2가 요 특성 방정식에 의해서 구한 특성 지수근이 두 근의 차가 정수배가 아닌 경우, 한 경우, 그 다음에 중근인 경우, 두 번째 경우, 그 다음에 R1, R2가 차가 정수배인 경우,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R1, R2가 정수배, 차가 정수배라는 얘기는 어, R1이 R2보다 이제 큰 경우, 크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세 가지 경우로 그 지수근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 R1, R2의 차가 정수배가 아닌 경우에는 해를 기절을 Y1, Y2 기절을 R1 정의를 했으니까 X의 R1에 A0, A1X 플러스 A2의 X자수 이런 거듭제곱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 이렇게 정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는 이렇게. 그래서 요, 그 거듭제곱 형태로 전개해서 표현한 게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는 여기서는 이제 상수호 표시가 첫 번째 기저에서는 스몰 a 제로로, 두 번째에서는 라지 a 제로로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표현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R1, R2가 결정 방정식을 구해서 그 결정 방정식이 어, 정수배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해를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근인 경우에는 중근인 경우에는 어, 첫 번째 기전은 그대로 이렇게 그쵸. 근데 중복되는 거를 이제 피해 가야 되니까 피해 가기 위해서는 Y1에다가 lnx를 곱해 주고 두 번째 Y2 기절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아, 그 프로베니우스의 그 지수근이 중근일 경우에는 기저 Y1, Y2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수배가 아닌 경우 또 중근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배 차이가 나는 그 지수근을 갖는 경우에 기저는 이렇게 표현해 Y1은 이렇게 그대로 쓰고 Y2는 상수 K의 Y1에 ln X를 곱해줘서 두 번째 기저에다가 더해주는 프로베니우스 해를 정의한다라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해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지수근 지수근이 정수배 차이가 안 나는 경우, 중근인 경우, 또 정수배 차이가 나는 경우 구분해서 우리가 기저를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게 프로베니우스 해법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법을 이용을 해서 그 예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예제 4번은 형태가 2x좌승 y의 2개미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y의 1개미분 마이너스 y는 제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프로베니우스 해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라. 그 급수해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책에 그 있는 문제가 먼저 얘를 전개를 하면 4개의 항으로 요거를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전개를 하면 2x 자승의 y의 2개미분 마이너스 x 자승의 y의 1개미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x, y의 1개미 마이너스 y 이게 제로가 된다. 그쵸? 요 식에다가 우리가 이 프로베니우스 방정식의 그 해를 가정하기를 y는 x의 r의 서메이션 m은 무한대까지 am의 x의 m 얘는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 플러스 r 그쵸? 그래서 y의 1개미분은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r의 am의 x의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의 2개미분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r의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의 am의 x의 m 플러스 r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즉 원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를 원식에다 대입하면 이게 x자승의 y의 마이너스 x자승 y의 1개미분 플러스 x y의 1개미분 마이너스 y는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2의 x자승의 2개미분은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m 플러스 r의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의 am의 x의 m 플러스 r 마이너스 2 요 식이 하나가 되죠. 그쵸? 요거의 마이너스 x 자승의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y 다시는 m 플러스 r의 am의 x의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의 플러스 x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마찬가지로 m 플러스 r의 am의 x의 m 플러스 r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마이너스 뭐예요?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 플러스 r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요게 요 식이 이렇게 네 개의 항으로 이제 전개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공통항으로 x의 m 플러스 r 하고 x의 r승으로 요거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한 게, 요게 지금 전부 m은 제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요거를 m을 개수를 전부 비교를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가 x자승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2승하고 없어지잖아요. 또 여기에 x자승하고 마이너스 1하고 어떻게 x로 되잖아요. 그쵸? 플러스 1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x하고 x1하고 여기 없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x의 m 플러스 r로 요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 x의 n 플러스 r 승으로. 어, 그러면 남는 항이 x의 r승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책에 풀이된 거를 참조하면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m은 제로에서 1로 바뀌고 여기에서 m은 이 식에서 m을 마이너스 1로 대치를 시켜놓고 정리를 한 거죠. 요렇게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요거 한식하고 요식하고 여기에서 요게 지금 여기가 x의 r승이 빠져 있어요. 그거를 채워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x의 n 플러스 r, x의 r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 그럼 요게 r을 결정하는 지수 방정식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가 요거는 am을 결정하는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져. 두 개의 방정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x의 n 플러스 r이 제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또 x의 r이 제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항등식이 충족이 되려면 요 두 개의 가로가 제로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대신에 m은 1 이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r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 식을 이렇게 해놓고 r을 구하려면은 요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r을 구할 수가 있죠. 2에 a에 제로에 r에 r 마이너스 1에 플러스 r에 a 제로에 마이너스 a 제로인데 얘가 항등식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공통항이 뭐가 a 제로가 있으니까 얘는 2에 r에 r 마이너스 1에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에 요거에 a 제로로 요것도 하면은 a 제로가 0이 안 돼야 되니까 어떻게 요 가로가 제로가 되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결정 방정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는 지금 몇 차예요? 2차 대수 방정식. 그러면 2차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전개해 볼까요? 2에 이거를 복사하다가 얘가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정 방정식 또는 지수 방정식 상관없어요. 또는 뭐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명명을 하고 얘를 전개하면 2의 r의 자승 마이너스 2의 r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2의 r의 자승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이 되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뭐로? 2r 마이너스 2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r이죠. 그러니까 제로가 돼요. 그러면 지수군 r1은 얼마? 책에서는 1로 r2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R1, R2 지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쵸?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이 이제 구해졌으니까 얘는 지금 정수배예요, 정수배가 아니에요. 정수배가 아니죠. 그럼 아까 세 개의 해 조건에서 어디에 만족해요? 첫 번째 그 해가 충족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갖다 쓰는데 AM을 결정해야 되는데 AM을 결정하려면 요 식에서 이제 AM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요 식에서 AM을 결정을
하면 얘가 요 식에서 이제 AM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AM을 결정을 하도록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 M 플러스 R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요 항등식이 성립이 되는 항등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은 지수항이니까 AM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M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항등식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된 거죠. AM은 EM 플러스 R AM 플러스 AM. 그쵸? 을 묶을 수가 있잖아요. EM 플러스 R 플러스 1 곱하기 AM은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AM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M이 이렇게 구해지겠죠. 요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R 구했고 AM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R 구했고 AM 구했으면은 그 R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대입해서 최종 AM을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은 R이 1이면 R1이 1이면 AM 아까 찾은 AM에서 R을 2를 대입해 주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1이 3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AM은 2M 플러스 3분의 AM 마이너스 1이 되고 M은 제로부터 뭐예요? 그 무한대까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로부터 무한대까지를 대입을 하면 A0는 A0고 A1은 M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5분의 얼마예요? A의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A1 이렇게 A2도 구할 수가 있죠. A2도 7분의 A1 그 다음에 A3도 구할 수가 있죠. A3는 9분의 A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점화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말항을 AK라고 하면 AK는 2K 플러스 3분의 AK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R1이 1일 때 AK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R1이 1일 때 X의 R1의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K 대신에 AM을 대입해주면 이, 2K 플러스 3분의 AK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그거를 K를 일반항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AK를 A0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계속 곱해주면 되잖아요. A1, 그러니까 A2는 7 곱하기 여기서 예를 들어서 A2는 7에 A1인데 A1이 5분의 A0잖아요. 5분의 1의 A0잖아요. 그쵸? 그래서 A2는 7 곱하기 5분의 A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를 일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5, 7, 9 계속 더해서 이런 형태로 A0로 묶어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쵸? 그거를 만족하는
해를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팩토리얼을 이용하면 2k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3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요거를 연습을 해보면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고 어, 그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방법으로 여기에 아래다가 어, 여기 아래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이제 또 라지 AM 두 번째 기저의 상수 AM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아래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2n분의 m 2am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이거는 지금 라지로 써야 되겠다. 라지 am-1로 써야지 구분이 되겠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A1은 2분의 A0, A2는 4분의 A1 이렇게 또 A3는 6분의 A2 그래서 이거를 A0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구한 거죠. R1, R2 구했고 스몰 AM 또 라지 AM 다 구했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해 식에다가 어, 대입을 해준 게 요 식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해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여기다가 R1, R2. 그러면 X의 절대값은 뭐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 아무튼 그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AM을 아까 구한 일반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라지 AM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해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풀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요 해를 구하는 게 지금 많이 생략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외워서 쓰는 수밖에는 없는데 아무튼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좀 풀면서 좀 이렇게 거듭 제곱 르장드르 프로베니우스 해법을 좀 익히